오늘은 좀 화가 많이 날 만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저도 화가 많이 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노조의 부당한 활동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드렸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일부 댓글들을 보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단순 댓글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특정 노조 소속원들이나 특정 노조 지도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노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일부러 비슷한 시기에 설문 투표도 올렸었는데 노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9,000명 가까이 투표를 해주셨는데도 이 정도 비율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노조 하면 파업이 떠오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최근 몇 년간 큰 파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업이라는 단어를 왜 떠올리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 보면 앞으로는 큰 파업이 있으면 단순히 그 회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국가적 손실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노조에 대한 인식 중에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들, 그리고 일부 부당한 행위들이 국가적으로, 국민 개인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일각에선 수출 호황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항상 데이터는 여러가지를 보는 게 좋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는 착시 효과가 살짝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건 단연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와 반도체를 빼면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 증가는 제자리 걸음이란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올해 4월까지 총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했는데 여기서 반도체를 빼면 3.2%로 줄어들고요.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까지 빼면 0.44%밖에 불과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은 이런 주제도 아니고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만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외 브랜드가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한국을 생산 기지화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규모를 생각하면 이런 게 많이 미흡합니다. 수출 실적에는 우리 기업이 수출한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다른 해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면 이것도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로 떠오른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수출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 죽었다는 영국도 토요타, 혼다, 닛산, BMW 미니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상위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 나라 자체가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되지 못한 이유,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해외 브랜드들이 찾는 생산 기지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외 브랜드 자동차 공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있던 공장을 쓰는 정도고요. 르노코리아도 르노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 공장이 있는 거고, 폴스타도 르노코리아 공장을 일부 빌려 쓰는 정도입니다. 해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정치 외교적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한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어필하지 않은 정부는 없을 겁니다. 물론 성과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외교 활동을 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란 거죠. 외교 이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고 기업들이 마음을 먹어요. 그럼 그 다음에 기업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평가합니다. 그럼 그 나라의 사회적 인식,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반대로 노동자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도 따져들고요. 이런 걸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당연히 그래야겠죠. 우리나라 노조 체계를 부정한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는 강성 노조, 이 강성 노조가 우리나라에서 노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나, 그리고 이런 인식화 활동과 역사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에도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는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오카잼 전 한국GM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투자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 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다. 임단협 주기가 미국은 4년인데 비해 한국은 1년으로 매우 짧다. 얼마 전에 짚어드렸던 그대로죠. 동아시아 허브라 불리는 인천공항이 있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닷길로 수출입이 용이해서 지리적 이점이 충분하고 현대기아차의 본진이기 때문에 부품 수급도 좋은 나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구분해야 할 건 이겁니다. 모든 노조가 나쁘다, 잘못됐다, 대형 상성 노조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대형 강성 노조가 노동자 보호라는 근본적 문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이뤄내는 게 아니라 강경한 태도와 데이터
데이터 증명 없이 심지어 정치까지 개입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노조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친다. 비판 대상은 바로 이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를 화나게 만든 댓글들은 이겁니다. 가장 한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럽냐? 부러우면 너도 현대차 노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남이 회사의 오지랖이냐? 너네들은 노동자 아니냐? 데이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냐? 대충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논평하기도 싫은 한심한 말들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부럽냐면서 다른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거, 이게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한다고 자처하는 노조, 그리고 이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태도입니까? 그리고 회사가 그만큼 이익을 취했으면 노동자들하고 나누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익에 생산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따져보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근거로 들이밀면서 제안하면 누가 뭐라 하냐 이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지 노동자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꽤 여럿 있었습니다. 그냥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누가 관리하나요? 학교 이전에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성적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걸 학교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죠.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뭐가 문제인지,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이걸 가장 잘 아는 건 학생 본인입니다. 생산 공장도 체계적으로 굴러가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현대차가 있어요. 그럼 본사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보고하는 건 생산 공장에 있는 사람들, 노조 지도부 아닌가요? 이런 보고가 없었다면 공장 가동 시간, 공장 효율성, 공장 생산성, 공장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건 대체 어디서 산출하는 건가요? 현대차 그룹의 공장 보고서와 실적 자료는 모두 허위로 기록됐다는 말인가요? 임금을 올려달라, 성과급을 달라,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회사의 이익도 나눠달라, 이것도 노동자라면 주장할 수 있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발생한 이익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이익에 기여를 했으며 회사 성장에는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데이터 말고는 없습니다. 회사를 설득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데이터 없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겁니다. 초등학생들도 용돈이 필요하면 부모를 설득합니다. 용돈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요. 그래도 안 준다면 성적을 얼마나 올리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왜 남의 회사의 오지랖이냐? 너네는 다른 데 가면 노동자 아니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다른 노동자들이 강경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모든 노동자들이 특정 노조 소속원들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힘없는 노동자들이 집단을 이뤄 힘을 키우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부당한 처우를 마치 당연한 듯 받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게 노조지,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누리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단이 아니란 겁니다. 더 누리고 싶다면 더 누려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인식을 누가 만들었나요? 언론이 만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언론에 그런 명분을 준 건 누군가요? 최근에 식당을 갔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이런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야, 너 노조 가입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입하려고요. 근데 뭐 아니면 도겠죠 뭐. 들어가면 정치질도 심하고 힘센 사람들만 있으니 살아남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면 끌려다니기 바쁠 것 같아서 그런 건 또 걱정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게 원래 이런 게 맞냐 이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면, 노조 아니면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가입해야 마음이 편하니 빠르게 가입할수록 좋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죠. 사회적으로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정신 승리를 하기도 하는데 본인들이 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악의 축처럼 비춰지고 심지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한테도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노조를 비판하면 마치 노조라는 모든 집단을 비판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게 누군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KGM 노조 많이 말했잖아요. 모든 노조가 민노총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KGM처럼 민노총에서 탈퇴한 후에 기업 노조로 전환을 했거나 처음부터 기업 노조인 곳들은 어떻다고 했나요? 노조가 회사의 협조를 잘 해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회사에서도 노조 활동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줍니다. 비합리적인 말과 행동을 비판하는 걸 노조 전체를 비난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노조라는 존재의 의미를 망치고 나라까지 좀먹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냥 댓글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특정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원이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각 노조 지부의 지도층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해당 노조에 속해 있는 노조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보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고요. 노동자는 생산직만 노동자가 아닙니다. 사무직도 노동자고 임원들이 몇 억씩 가져가는 건 괜찮냐고 하면서 근거 없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월급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성과급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서 회사에는 얼마나 어떤 것을 기여했는지가 증명되어야 주는 게 성과급이라는 겁니다. 물론 임원들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본인들은 성과급 잔치를 해요. 아니면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성과급 잔치가 벌어져요. 이건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리고 이런 건 굳이 노조가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민주노총은 공식 홈페이지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수하게 노동자를 위한 집단이 맞냐는 의심을 사는 거고, 마치 모든 노조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특정 집단처럼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론을 호도하고 몰고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합리적인 거면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던 것처럼 임금을 올려받아야 하고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고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런 모든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안 들어줘요. 그러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비판하는 시민들까지 적으로 돌립니다. 남이 회사 일이라고요? 기업 노조에 대한 비판이 아니죠. 사회 노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본인이 속한 노조가 무슨 노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역 경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이런 경제적 영향은 시민 개인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은 이런 부당한 일들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걸 비판하는 다른 노동자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뭐가 진짜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세상 모든 노동자가 특정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강경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못 되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